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그런데 어디선가 도란도란 정겨운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FM 99.9MHz, 경기 서북부 95.5MHz, 경기방송 야반도주 시즌2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반도주 시즌2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도남, 야도녀가 아니라 두 분의 야도남께서 멋진 분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아침에 아이가 체험학습 간다고 해서 집사람과 함께 김밥을 말고 온, 저는 프로듀서 노광준입니다. 김밥을 말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이요 교도소를 간대요. 서대문 교도소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혼냈어요. 야, 너 뭐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벌써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려, 뭐 잘했다고 김밥 싸더라 했는데, 서대문 형무소가 이 교육체험장이랍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검색을 또 해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서대문 형무소가 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의 그 독립운동가들을 정말 잔혹한 짓을 했던, 일본 사람들이 정말 악랄한 짓을 했던 그런 형무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실제입니다. 이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이 서대문 형무소 안에 있는, 바로 이제 그 담을 사이에 두고 안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고 밖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똑같은 나무 수종인데 밖에서 자라는 나무는 벌써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그냥 푸른 잎이 그냥 아름드리로 쫙 자랐는데, 이상하게 담 안쪽에 있는, 형무소 안쪽에 있는 나무는 안 자란대요. 그렇게 안 자라. 그만큼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나라를 뺏겼다는 그런 죄만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런 죄만으로 정말 악랄한 짓을 당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신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 딸애가 지금쯤이면 이제 김밥 잘 먹고 이제 잘 갔다 왔겠죠. 그렇습니다. 참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도 김밥 말면서 또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소폭하게 사연들이 왔는데요. 우선 사연부터 읽어드리고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해웅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늦은 밤 함께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신청곡까지. 크크. 항상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항상 같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님께서는요, 신청곡 안 받나요? 유나의 혜성 듣고 싶어요.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저도 유나 씨 좋아하고요. 유나 씨가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혜성, 이 초창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노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싶은데, 이제 선곡권은 우리 장나래 캐스터한테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얘기는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노래 음질이 조금 나쁩니다. 봉숙이. 이것도 역시 그 선곡 권한이나 어떤 음질을 관리하는 권한이 제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야비하죠. 죄송합니다. 정성민님. 봉숙이한테 이게 문제가 있었나 보다. 봉숙이한테 음질이, 봉숙이한테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듣고 부담하고 들어와 주신 4067번님, 세상문자 처음으로 야반도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방인가요? 녹방인가요? 녹음방송입니다. 2시 17분에 보내주셨는데요. 녹음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바로바로 올라온 거를 탁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녹음방송이라서 그 여백을 좀 채워드리기 위해서 장나래 캐스터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어떤 사연들 좀 뽑아가지고 다 일일이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또 프린트를 또 이렇게 활자 크기를 좀 크게 하셔가지고 또박또박 읽어드리고, 비록 지났지만 또 신청곡 남겨주시면 비록 지났지만 꼭 틀어드리려고 하고, 또 야도남과 야도녀와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12월 연말 특집으로는 한번 생방송을 한번 하루는 깜짝으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근데 두려움이, 생방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사연이 녹음보다 더 사연이 안 올라오면 어떡할까요? 우리 장나르캐스터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한번 여기서 마이크를 음질 관리를 하고 있고 선곡을 하고 있는 장나르캐스터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가 유난히 밝은데요. 바로 야도남 두 분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나는 날, 노피디님은 조금 우울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게 인재님의 신청곡부터 틀어드리겠습니다. 유나의 혜성, 그리고 닐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만 저는 살짝 이제 노래 음질 관리는 우리 장나래 캐스터의 문제점이었다. 또 영상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한 분이 또 이제 안티 글이 들어오시면 저는 과감하게 저는 이조순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또 넘기는 약간의 좀 이 물타기식 넘기는 이런 좀 했는데 방송에서 살짝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장나래 캐스터는 삐지지 않고 야도남 두 분이 와주셨기 때문에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야도남 두 분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아줘.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이제 그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셔가지고 헤매시는 시간이 조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두 분의 꼬리는 아니구나. 야도남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디에 누구십니까?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26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남자 김희태라고 합니다. 김이태님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울려 퍼졌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야도남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사는 까득과도 매력이 흘러넘치는 양파 같은 남자 곽연범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곽연범님. 자, 두 분의 야도남이 오셨는데 과연 장나래 캐스터가 으쓱으쓱 이렇게 입가에 이 하얀 미소가 이렇게 울려 퍼질 왜 그런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 건강하고 씩씩하고 뭔가 어떤 매력이 쭉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분들 같은데, 야. 곽연범님께서는 서대문에서 오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 오프닝에서 우리 딸애가 서대문 갔다 왔었어요. 예. 네네, 들었습니다. 야, 근데 그 서대문 가시면서 거기 한번 역사 현장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제 역사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그 창원에 사시는 어떤 그 김희태님은 어떻게 그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어떤 서대문에 있는 역사 현장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 가봤었는데 어릴 때, 예. 그 한계가 기억이 남아요. 예. 아주 어릴 때긴 했는데 네. 그 나무 상자가 있더라고요. 아. 모형으로 돼 있는데 나무 상자에 네. 못이 이렇게 예. 안쪽에 박혀 있어요. 이제 우리 뭐 하는 상자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고문을 할 때 쓰는 건데 아이고.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을 거기 예. 넣고 이제 순사들이 이제 발로 예. 차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릴 때였는데 예. 사람을 그 못이 있는 곳에 집어넣고 발로 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요. 그 어린 나이에 좀 크게 좀 남았던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무가 안 자라는데 혹시 그때도 한번 보셨습니까? 나무 한번 봤습니까? 아니요, 그 나무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그게 너무 기억이 강렬했던 거.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야, 이게 참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막상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63 빌딩이고 여기를 못 가봐. 이게 수원 살고 있는 저희 집이나 이 창원 살고 있는 우리 그 김희태 씨 집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네, 김희태님 남산도 가봤죠. 그렇죠. 남산도 가보고 63빌딩도 63 빌딩도 가보고, 그렇죠. 20살에 서울 올라오자마자 바로 접수했습니다. 바로 가잖아요. 우리 코스예요. 또 어르신들은 또 이제 청와대 뭐 이런 데도 또 구경하잖아요. 그렇죠. 예. 경북 곽연범 씨 여기 다 가보셨나요? 그 남산은 한 3주 전에 네. 3주 전에 3주 전에 남산은 가봤습니다. 63 빌딩은 못 가보셨고. 네, 63 빌딩은 그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야, 정말 이래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의태님은 이제 창원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창원에서 올라오셨는데 창원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창원은 일단 우리 경상남도 교육행정의 중심으로 네. 뭐 도교육청이 있고 이야. 구청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요새 뭐 주택공사라든지 예, 뭐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예.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뻗어가고 있는 도시고 또 뭐 창원의 집이라고 또 창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곳이라든지 야. 아니면 준암 저수지라든지 예. 너무 조금 홍보 멘트를 했나요? 아니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많이 다니시면서 정말 이런 얘기를 정말 재밌게 풀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곽연범님은 뭐 어떻게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이 창원역에 대해서. 뭐 경남 창원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사는 게 바빠서. 네. 사는 게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제 역사가 너무 길어서 그거 얘기하기도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창원은 요즘 또 저 야구의 도시가 됐어요. 그렇죠. 또 우리 NC 다이노스가 또 바로 1부 리그로 승격하자마자 네, 네. 또 꼴찌가 아니라 지금 네. 8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예. 처음에 이 1부 리그로 승격이 되면 네. 사실 뭐 적응을 못하면서 좀 꼴찌로 올라서기 좀 쉬운데 우리 NC 다이노스는 또 앞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그런 도시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계속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과 세계의 중심이 이제 역사에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가고 있고요. 한 분은 계속 사는 게 바빠서 하면서 단답식으로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자, 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던져볼게요. 곽연범님은 좋으시겠어요. 이제 서울 두 팀이 올라가가지고 야구에. 제가 지금 서울 산지 5년이 됐는데 네. 사실은 예.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구장도 잘 별로 하실 얘기가. 네, 야구장은 제가 예전에 전주 쌍방울 있을 때 그때 많이 보고 그때 야구를 제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그때 쌍방울이 없어진과 동시에 야구에 없어졌는데 대한 지금 쌍방울 얘기를 네. 하시면 아마 지금 이 시간대에 듣고 계신 그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 예. 쌍방울에 대한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예. 지금 이불 속 안에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이제 그 노래 듣고 가라. 뭐 이런 청취자들의 그 목소리가 지금 곽가에 좀 아련하게 있는데요. 자, 우선 두 분이 이제 한 곡씩 먼저 선곡을 좀 해주시죠. 우리 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창원, 곽연범님께서는 어떤 선곡을 해주셨습니까? 세계 속의 창원 김희태인데요. 예, 김희태님, 김희태님, 예. 그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는 스팅의 노래인데요. 네, 이 곡은 제가 하루를 좀 마감할 때 제가 샤워를 하고 이제 자잖아요. 예, 네 곡을 딱 이어서 들어요. 잉글리시맨 인 뉴욕 딱 듣고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하면서 예. 또 듣고 그것도 또 뉴욕에 대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의 달 김건모 씨 노래. 이야. 서울 얘기 또 듣고 예. 또 이스턴 사이드 킥이라고 예. 인디 밴드가 있습니다. 인디 그분들이 밴드. 또 서울이라는 곡을 서울에 내는데 대한 노래는 듣고. 사실 이 네 곡이 예. 그 거의 비슷한 게 예. 서울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어떤 나라의 중심이 되지만 예, 예. 사실 고향인 사람들은 많이 없는 정작 마음 붙일 곳 없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네. 그런 도시에 관한 노래들이에요. 예. 이거를 들으면서 나도 뭐 집에서 고향에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나도 열심히 살면서 뭐 여기서 하루하루를 개척해 나가자 그런 의지를 다지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늦은 새벽에 또 들으면서 의지를 또 한번 다져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김희태님이 이제 샤워를 쫙 하고 나신 다음에 네. 이제 뭐 옷은 입고 들으시는 거죠? 샤워하시고 나서. 예. 샤워 하면서 예. 아니 샤워 우리가 하면서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오. 네, 비록, 역시 이 야반 도전 야한 이 상상이. 샤워할 수 있잖아요. 장나라 캐스터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캐스터분이 예. 상당한 미인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네 곡이면 분량이 꽤 되시는데 네. 그걸 샤워하시면서 좀 물값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좀? 집주인 샤워 아저씨가 좀, 좀 네.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오래 하는 스타일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난방비하고 좀 물값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마 전 뭐 이제 정부에서 또 수도값도 좀 올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이제. 그렇죠. 사람이 이제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스팅의 노래 잉글리시맨 인 뉴욕을 선곡을 해주셨고 네. 자 옆에서 웃고만 계시는 이제 곽연범님은 어떤 노래를 선곡을 하시나요? 저는 이 새벽 시간에는 좀 감성적인 걸 좀 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간대 그 잠들다가 문득 좀 생각나는 게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우연히 초등학교 앨범을 이렇게 좀 뒤적이다가 제 당시에 다모임 이런 거 아이러브 스쿨 굉장히 많이 네,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다가 첫사랑 지금은 짝사랑이죠. 근데 그 친구를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때 아련한 추억을 제가 못 잊어서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제가 수소문을 했습니다. 네. 수소문 끝에 결국은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연락이 좀 닿았는데 예.
그 친구한테 안타깝게 3년 동안 이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임자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그 소식만 전해 듣고 좀 아픔을 머금고 그렇게 좀 끝냈던 네.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선수들 사이에서는 뭐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느냐 뭐 이런 설도 있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좀 올바르게 자라서 네, 상도를 지키면서 네, 절대 골키퍼를 때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오시죠. 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야도남 두 분은 라디오스타 시즌2에 참전을 하신 두 분의 용사들인데요. 김의태님 그리고 곽연범님. 이 두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목구비가 어떤지, 옷차림이 어떤지 이것은 저희가 좀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라디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영상이 하루 뒤에 이조순 감독님께서 잘 찍고 계십니다만 이 말 한 말씀으로 딱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얼굴을 힐끔힐끔 보는 장나래 캐스터가 계속 웃고 있다는 거. 예, 이 두 분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웃고 있다고 해서 뭐 웃기게 생기셔서 웃으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바람 한 번 너무 행복해진다, 유쾌해진다라는 네.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곽연범님은 이제 라디오스타 시즌2에 도전하시게 된 도전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도전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전 지금 이벤트 MC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예. 네. 근데 강사로 활동하는 거 그리고 뭐 라디오에서 뭐 DJ로 활동하는 거 다 말로써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굉장히 뭐 보람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 제 오래된 꿈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벤트 MC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각광받는 어떤 직업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뭐 직업의 세계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이 이벤트 MC 하면은 주로 어떤 이벤트입니까? 이벤트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뭐 국가적인 행사도 있을 테고요. 뭐 네. 대학교 뭐 OT, MT, 뭐 레크레이션, 그리고 뭐 결혼식, 뭐 돌잔치, 뭐 개업식, 뭐 여러 가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국가 대기업 이런 행사들을 다 총망라해서 네.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사실 뭐 사는 게 이벤트예요. 굉장히 막 네. 많은데 이 주로 이제 그 곽연범님이 담당하고 있는 이벤트는 주로 어떤 이벤트에서 탁 하시는 겁니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이벤트가 주례 없는 결혼식 사회를 좀 주례 없는 결혼식. 네네. 오.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반 예식만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좀 주례사분이 있으신 게 좀 지루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례사분은 아예 빼고 그 부분 역할까지 사회자분이 다 오. 맞춰서 디렉팅까지 다 해서 정말요? 네네. 야, 신기하다 되게. 그러면 일단 뭐 주례사가 어떤 길게 늘어지는 그런 거는 좀 방지할 수 있지만 이 사회자의 어떤 부담은 좀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신랑 신부님하고 직접 미팅을 잡아가지고 네. 그 전체적인 식순에 대한 걸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예. 이제 저만의 그리고 신랑 신부님만의 그 식순을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멘트도 짜고 그래서 오, 진행도 합니다. 그렇구나. 네네. 요즘은 결혼식 가니까 참 기발한 이벤트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김인태님도 그 저 친구들 결혼식이나 뭐 선배들 결혼식 많이 가시죠? 예, 저도 사실 저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또 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예. 주변 친구들이 부탁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요? 예, 저도 결혼식 사회를 예. 저는 줄에 있는 결혼식에 그냥 줄에 있는 결혼식에. 야, 그랬는데 그 뭐 끝난 다음에는 좀 사실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정해진 거고 줄에서 다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 이제 뭐 행진하고 뭐 그러기 전에 네. 뭐 하나 독특한 이벤트가 또 사회자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뭐 시키셨어요? 아니 저는 이거를 이게 어르신들이 예, 오시니까 예. 이게 너무 또 좀 심하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 선을 지키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잘 예. 힘들 것 같아서 예. 한 게 생각한 게 신랑한테 뭐 이게 첫날 밤을 잘 보내야 되니까 예. 아름다운 예. 뭐 그런 행사를 준비해놨는지 네, 물어보고 네. 이벤트가 없다 이러면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예. 신랑 오른쪽 구두 벗으세요. 우리 십시일반이라고 우리가 예, 98년도에 예. IMF 위기 때 그거를 예.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 티끌 모아 태산이다. 예. 우리가 여기서 한번 티끌 모아봅시다, 여러분. 어. 예, 티끌을 이렇게 예. 주머니에 10원이든 100원이든 오, 꺼내서 구두에다가. 예, 제 못난 친구를 위해서 적금 부탁드립니다. 이야. 친구가 이제 한 번 돌고 예. 이제 돌다 보면 예. 이게
조금씩 안 꺼내실 때가 있더라고요. 오. 안 꺼낼 때쯤 되면 예. 아, 빨리 오라고. 예, 지금 예. 빨리 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던. 오, 신랑한테 이제 자기 구두로 이제 동냥을 하게끔 해가지고, 네. 야, 근데 신기하다. 그게 어르신들도 되게 재밌어 하시면서 예, 예. 돈을 꺼내시고 예. 친구들은 장난치면서 막 10원짜리 던져놓고 막 예. 이러니까 오, 그냥 그 분위기를 되게 잘 이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여기 우리 곽연범 씨 할 때 한번 아이템으로 한번 써주시죠. 이런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저 이미 좀 몇 번 많이 써가지고. 그러셨어요? 야, 네. 곽연범 전문가는 좀 다릅니다. 전문가는 선수의 세계는 또 다르구나. 아니, 곽연범님은 최근에 그럼 어떤 이벤트를 주로 이끄십니까? 뭐 주렵는 결혼식에서 지금 하나 뭐 이벤트. 네, 신랑을 뭐 시키셨습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그 네. 한쪽 발 벗고 이제 그 동냥을 시키셨다면. 네, 동양시킨 저 같은 경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약주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잔 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네. 그런 경우 과연 집으로 잘 찾아올 수 있는지 예. 결혼식장에 테스트하는 시간을 조금 갖습니다. 그래서 오. 신랑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십니다. 예. 무대 중앙으로 모신 다음에 신부님 바라보게 한 다음에 네. 코끼리 코 10바퀴를 시킵니다. 하객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세주시고 예. 10바퀴 후에 출발하시면은 예. 갑자기 새 신부님을 찾아서 떠나시고 예. 새 어머니를 찾아서 떠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부님의 예. 그 입술에 예. 뽀뽀까지가 예. 미션 완료. 네, 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혼식 얘기가 쭉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음악은 두 분이 준비하신 음악 말고 이 결혼식 축가 현장을 그 두 분이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결혼식 축가도 시대 따라 유행 따라 많이 다르는데 우리 곽연범님부터 결혼식 축가에 쓰이는 노래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딱 추천을 해주시죠. 전 지금까지 결혼식 사회 보면서 제일 좀 감동받았던 게 뭐 댄스, 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일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신랑님이 해주시는 축가거든요. 근데, 직접 신부를 직접.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돌싱 분이셨어요. 근데 돌싱 분이 다시 한번 재혼에 네. 하시는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나이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거의 40대 좀 넘으셨는데 그분께서 신부님을 위해서 좀 못 부르는 서툰 좀 노래 솜씨지만 그래서 이적의 다행이다라는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네. 근데 정말 그때 그런 뭐 이벤트는 다른 뭐 화려한 이벤트보다 오히려 군더더기 없이 정말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네요. 네 진정성 있게 예. 진정성 있게 묵직하게 전달되는 그 음악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신부는 어땠나요? 노래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뭐 저도 너무 찡했으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울면 안 되는 네, 입장이었으니까 잘 네. 그랬지만 네. 하객분들도 많이 좀 다들 좀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이적의 다행이다를 선곡해 주셨어요. 우리 김의태님은요. 저는 그 결혼식 사회를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닌데 네. 그 결혼식 사회보다 저는 다른 한 라디오 방송에서 네.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진행을 할 때 한 게스트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프로포즈를 못했대요. 예. 그래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좀 방송에서 할 수 있겠냐 해서 그때 제가 준비했던 노래가 양파의 메리미라고 그 양파 씨가 이제 그렇게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BGM으로 깔아드리면서 예. 프로포즈를 하게 했었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좀 남아있어요. 그 결혼식 사회 봤던 것보다 네. 그 3명 있는 부스 안에서 막 그 남성분이 프로포즈를 하는. 네, 좀 근데 살짝 말을 더듬으셨어요. 네, 긴장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 말을 더듬으면서 막 반지 떨어뜨리고 그 네. 부스 바지 안에서 떨어뜨리고 자꾸 막 찾고 이렇게 예. 그러는데 그 와이프 되실 분은 예. 계속 울고 있고 울고 있고 저는 막 같이 신랑은 바지 찾고 있고 네, 저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많이 수습해야 나가야 되냐고. 되는데. 근데 그때 기억이 좀 예.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때 되게 해주고 나서 좀 뿌듯했어요. 내가 정말 큰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하나의 기억으로 내가 남아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여성분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의 계기를 내가 줬구나.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그때 그 노래를 좀 틀어드리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찐한 노래입니다. 두 곡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의 다행이다 그리고 양파의 메리미.
네, 야반도주 시즌 2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워낙 분위기 있는 노래들이 지금 나갔기 때문에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여기서 저희가 얼마든지 이제 두 분의 역량으로 보면 여기서 또 제 즐거운 얘기 이런 것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말을 줄이고 두 분이 선곡하신 노래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지금 흐름상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자, 우리 김희태님 두 번째 선곡은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인디 밴드 중에 강토 밴드라고 하는 분들의 추억이 비가 되어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분들이 막 인디 밴드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제가 또 이전에 다른 방송을 하면서 이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야 되는 면도 있으니까 밤에 들었어요. 이제 밤에 또 준비를 하다가 새벽에 들었는데 혼자 들으면서 이 가사가 보면 그 꿈을 쫓으면서 친구들이랑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과 뭐 외로운 자기에 대한 그런 심정을 많이 표현해 놓은 그런 노래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울컥하셨구나. 네, 제가 꿈을 지금 뭐 사실 나름 쫀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과도 조금 멀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랑은 다른 길이니까 네. 제가 자신 있게 나서지도 못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 기억이 있어서 이 좀 새벽에 혹시 지금 열심히 꿈을 쫓는 분들이 있다면 이 노래 들으면서 힘 좀 내셨으면 해서 그런 의미의 노래였군요. 이 노래를 들으실 때는 뭐 샤워하시면서는 아니시고 그냥 옷 입고 들으신 거죠? 아우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샤워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연범님 선곡은요? 네, 저는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라는 노래를 좀 선곡해봤는데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년간 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등병으로 자대배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예전에 뭐 저기 아이러브 스쿨 뭐 여기서 이제 쫓아다니시던 분이 아니라 네, 또 다른 다른 분에서 저 이게 방향선을 제가 굉장히 빠르게 잘합니다. 한번 할수록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군대 생활을 굉장히 제가 좀 적응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든 시절에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병영에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흘러나왔던 음악이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가 흘러나오는데 그 노래 소리에 흐르는 거에 맞춰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좀 굉장히 눈물 나요. 흐르더라고요. 예, 훈련소에서 네. 또 이 병영에서 눈물 납니다. 예. 근데 막상 이렇게 눈물을 또 흘리고 나니까 보통 군대 가면 남자가 눈물 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굳이 참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몰래 또 화장실 간다고 하면 서럽게 좀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울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때 당시에 군대 가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참지 마시고 일부러 슬픈 노래 일부러 들으시고 이렇게 몰래 눈물을 한번 흘리시면 다음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두 곡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 이야기, 뭐, 이렇게 창원 이야기, 뭐, 남산 이야기, 서대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작 이 두 분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못 물어본 채 이제 야반도주 문을 닫게 되네요. 예, 두 분은 어떤 분이신지 참 죄송하네요. 예, 두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왜 만난 거죠, 여기서? 자, 하여튼 오늘 그 두 분의 라디오스타 도전자였습니다. 창원에서 오신 김의태님, 그리고 서대문에서 오신 곽연범님, 이 두 청년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